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오비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랑은 다르게 부동산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 나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많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AI 활용 부동산 블로그 글쓰기 대구 지역 공인중개사님과 그리고 아파트 분양 실장님을 위한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일단 내용부터 먼저 보시죠. 자, 부동산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첫 번째,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면 바로 고객한테 전화를 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낮겠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리고 키워드라든지 그런 거 신경 쓸 거 엄청 많아요. 두 번째, AI가 알아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준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AI 많이 쓰는 게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두루역 자이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만들어줘 그러면 뭐 1분 만에 뚝딱 해서 2,000자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를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 블로그 특성상 이게 경험치, 그러니까 내 기록들이 누적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하긴 유리한데 그렇다고 뭐 마냥 어설프게 글을 계속 10년 쓰는 거랑 제대로 1년 쓰는 거랑 그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4번,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을 해야 된다. 흔히 얘기하는 거 1일 1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개씩은 포스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초보 단계에서는 하루에 한 개씩 포스팅하면 좋죠. 근데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하루 한 개보다는 이틀에 한 개, 3일에 한 개 하더라도 퀄리티가 질적으로 높은 걸 갖다가 포스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단계별로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다르다. 물론 다르죠.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쓰는 거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의 릴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데 제가 이걸 왜 적었냐 그러면 결국 유튜브하고 인스타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컨텐츠가. 근데 그 컨텐츠를 어디서 우리가 만드느냐? 결국 블로그예요. 내가 블로그 쓴 내용을 가지고서 유튜브도 만들 수 있고 인스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블로그 글쓰기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민들. 첫 번째는 PC로 보면은 왜 내 블로그 꾸미기 어디까지 잘해야 되나? 이거 뭐 돈 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홈페이지형 블로그 같은 꾸미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PC에서 블로그를 갖다가 이쁘게 꾸며놔도 블로그 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를 보면은 꾸민 거 전혀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화려하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2번, 나는 단지 내 부동산인데 매일 그 아파트 관련 블로그만 써야 하나? 단지 내 부동산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단지의 부동산을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쓰는 거 맞아요. 근데 계속 같은 주제만 쓰면은 네이버에서 걸려요. 결국은 뭐 아파트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대명 더 퍼스트 그거 관련해서 하루에 한 개씩 똑같은 걸로 써봤자 어차피 노출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최근에 올린 게 하나만 노출될 뿐이고 그러니까 덮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은 이 한 부동산만, 한 아파트만 하기에는 한계가 느껴지니까 주변으로 점점 확대시켜 나가요. 결국은 내가 하기 싫어도 뭐 힐스테이트 대명 더 퍼스트 옆에 보면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1차 있고 대명 센트럴 2차, 조금 더 나가면은 명덕 이편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왜 나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1일 1포스팅 하는데 고객 콜이 안 올까? 이거는 좀 내용이 복잡한데 당연히 안 오죠. 초보자라면. 이건 자세한 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4번, AI 활용하면 쉽고 편하게 블로그를 쓸 수 있다는데 진짜일까? 네, 진짜예요. 뭐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챗GPT나 리튼,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뭐 두류 스타일즈 뭐 33평 전세에 대해서 2,000자 이상으로 글을 써줘 라고 하면 30초면 글 써줘요. 그거 그대로 그냥 복구를 해가지고 카피해서 붙이기, 네이버 블로그에 붙이기 해가지고서 올려버리면은 아마 빠르면 5분도 안 걸릴걸요? 근데 그렇게 쓴 글은 나중에 문제점이 있어요. 뭐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번, 어디서 블로그 글 쓰는 거, 부동산 관련 블로그 글 쓰는 거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특히나 제가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다르겠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강의 받을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그래가지고서 전반적인 블로그 마케팅 하는 거는 배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부동산 특화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일단 블로그 아까 제가 왜 계급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일단 저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봤는데 심플하게 나는 초급일까? 여러분들이 누게 발행한 포스팅 개수가 100개 미만이면은 초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0개에서 200개 사이다. 그러면 저는 중급 단계. 그리고 포스팅 발행 수가 300개가 넘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고급 단계라고 저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 그래서 뭐 나는 포스팅이 150개니까 중급이니까 근데 왜 손님한테 콜이 안 오지?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배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된다는 거죠. 블로그 한 200개 써보신 분들은 오늘은 이 주제로 쓰고 내일은 이런 주제로 쓰고 모레는 이 주제로 쓰고 그런 거 생각 금방금방 하시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AI가 도와주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글을 갖다가 퀄리티를 높일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고객이 읽고 싶은 글을 갖다가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고급 단계 되면은 이거는 넘사벽인데 이 고급 단계는 뭐냐 그러면 이거 아마 아파트 분양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뭐 방고개역 프루지오 또는 뭐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하고 보면은 거기 노출되는 블로그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상위 노출돼 있잖아요. 읽어보면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별거 아닌데 여기에 올라가는 그 블로그 작성하시는 분들 레벨이 고급 단계예요. 이분들은 뭘 써도 무조건 네이버에 상위 노출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되려면 최소 300개 이상은 포스팅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하셔야지 그 정도 레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급 단계 블로거들 특징, 시간 남으면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뭐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도 남들이 블로그 글 써가지고서 손님 콜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시간 남으면 네이버 블로그 글 쓰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5개는 쓰라고 했으니까 시간 남는 뭐 수요일날 5개 써가지고 막 그런 거 몰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이제 초급 단계. 중급 단계는 그러니까 꾸준히는 써요.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꾸준히 글을 쓰고 가끔 고객 콜 받아요. 요게 중급 단계. 이제 고급 단계는 블로그 쓰면 2, 3일 뒤에 바로 콜 받고 또 계약으로 연결되는 어떤 선순환 매출 구조를 해주신 분이 바로 저는 블로그 고급 단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 계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흔히 블로그 지수라고 하는데요. 내 블로그 지수를 갖다가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네이버에 불덱스라고 치면은 무료 사이트거든요. 그 불덱스 쳐가지고서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치면은 요 중에 하나로 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까만색이 일반 막 시작하신 분이죠. 그리고 글 좀 썼다는 분은 준체 1, 2 그리고 조금 더 200개 이상 쓰신 분들은 뭐 3, 4, 5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게 나타나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사진도 잘 집어넣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체 5, 준체 6, 뭐 준체 7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가면은 이제 넘사벽 클래스 최적 2, 최적 3 있잖아요. 아까 왜 제가 분양시장 말씀드렸는데 방고개 프루지오 쳐가지고서 거기 나타나는 블로그들 그분들은 다 최적 2 아니면 최적 3이에요. 그분들은 뭐 아무 내용을 써도 무조건 네이버에 상위 노출돼요. 첫 페이지에. 그 정도 되는 게 이제 최적 빨간색 최적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 뭐 준체 1반부터 준체 5까지는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준체 7로는 어떻게 올라가고 넘사벽 클래스까지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거 이제 알려드릴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쉽게 되는 거 아니고 AI 활용하면 금방 올라간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다 뭐 하지 누가 분양실장님 뭐 분양팀 실장님들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주고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쓰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1566 뭐 그런 전화번호 노출시켜서 본인한테 콜 받으려고 하는 거 다 그거 쉽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분양팀 실장님들이 뭐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주고 대행사 쓰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하면 조금은 편하게 단계를 올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은 충분히 들여야지 단계를 올라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은 노력과 시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AI가 만능은 아닌데 AI가 그만큼 도와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AI 활용으로 간편하게 글을 쓰려면 어떤 AI를 쓸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 리튼, 구글 제미나이 요 3개 가지고서 제가 해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데는 이 3개가 가장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 초급 단계 아직까지 네이버 블로그 글 쓴 게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3개 다 무료 버전 있거든요. 그냥 무료 버전 써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중급 단계다. 100개 넘었다.
본격적으로 블로그 글을 갖다 제대로 써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쓰면 가끔 첫 페이지에 네이버 첫 페이지에 노출도 되더라. 그런 분들은 챗GPT 유료 버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챗GPT가 네이버 블로그 글 쓰는 데는 제가 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료 버전 하니까 겁부터 나시잖아요. 한 달에 $20, 한 달에 22,000원씩 결제되거든요. 이거 하나 쓰셔가지고서 뭐 계약 더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블로그 고급 단계는 이제 유료 버전 외에 가능한 모든 툴. 여러분들 생각보다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된 블로그에 글을 잘 쓰기 위한 그런 유료 버전 툴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몇 가지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은 글쓰기의 방향을 잡는데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돈 들여서도 그거 다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초급 단계가 많기 때문에 초급 단계는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돈 안 드는 내 시간과 노력을 쓰신다.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 블로그는 내가 쓰는 것이고 AI는 그 글을 내가 쓴 글을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만 내가 뭐 유료 버전을 쓰든 뭐 무료를 쓰든 걔만 있으면은 활용하면은 무조건 내가 네이버 블로그로 뭐 손님 콜 받아서 계약을 무조건 한다. 뭐 분양 고객을 갖다가 콜 받아서 무조건 분양 계약을 하게 만든다. 전월세 계약을 하게 만든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AI는 도와줄 뿐이에요. 결국 글은 내가 쓰는 거고 내가 얼만큼 정성스럽게 쓰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1번 AI가 블로그를 쓰고 나는 올리기만 하면은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 지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구에 계신 부동산 소장님들 그리고 대구에서 할인 분양 팀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들일 텐데 경쟁 엄청 치열해요. 만약에 대구 말고 뭐 저기 시골 같은 데 있잖아요. 약간 시골 경쟁 안 심한데 그런 데는 AI한테 무슨 아파트 힐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울릉도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해서 경쟁 없는 데다가 AI 보고 글 쓰라 그러면은 경쟁이 없으니까 그것만 올려도 손님 전화 엄청 받죠. 하지만 저는 지금 대구를 기점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두 번째 네이버와 그리고 우리 손님들은 100% AI가 쓴 블로그 글에 거부감을 가진다. 네이버가 바보입니까? 100% AI가 쓴 걸 그대로 내가 내 블로그에 올리면 그거 상위 노출시켜주게?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그거 딱 판별해가지고서 그냥 누락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 고객들 여러분들 고객 따라서 다른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 부동산 이 매물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하는 고객들 네이버 블로그 고객들은 40대 중반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최대치예요. 40대 후반부터 50대 넘어가면 그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유튜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 나는 주로 내 고객들은 50대 60대가 많다. 그런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그냥 유튜브로 바로 넘어가세요. 처음에는 유튜브 쇼츠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롱폼으로 넘어가시는 거. 쇼츠는 쉬우니까 그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 고객들은 20대 30대 40대까지다. 주로 나랑 계약을 많이 되는 고객들은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고객일수록 이거 AI가 글 썼네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뭐 챗 GPT라든지 그거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AI 도움을 받아서 블로그를 쓰되 AI가 쓴 티가 안 나도록 하는 거 그게 또 기술이에요. 요즘 보면은 여하튼 그리고 3번 많이 들으셨죠? AI는 딱 내 수준만큼만 내가 질문하는 그 수준만큼만 AI가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소장님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이렇게 많이들 채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 상가 같은 경우 나는 상가 모르니까 상가를 하고 싶으니까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을 갖다가 같이 일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그분들한테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AI한테도 내가 아는 만큼만 AI가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력하는 그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셔야지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AI 도움받아서 블로그 올렸다? 근데 만약에 전화 받아서 손님한테 제대로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올리는 만 못해요. 그리고 4번 AI는 내 고객과 내가 주력으로 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모른다. 당연히 모르죠. AI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태왕 디아나스 오페라 오피스텔 80 타입 전세에 대해서 글을 써줘. 내가 홍보하고 싶은 고객은 20대에서 30대 신혼부부야. 뭐 이런 식 있잖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80 타입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뭐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2대 돼 있고 뭐 이런 거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AI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글을 다 써주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글을 AI가 잘 다듬어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식으로 AI 역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네이버 블로그 글을 쓸 때 AI는 얘는 요 정도만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5번 AI는 나와 오래 일할수록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AI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냥 꾸준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걔를 통해 가지고 글을 한 50개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나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주력으로 하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 아파트고, 그리고 우리 주력 고객은 30대에서 40대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해서 항상 글을 썼으니까 나중에 내가 그걸 놓쳐도 그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줘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은 글 문장 투가 단아까가 아니고 했어요, 뭐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하나 AI를 꾸준히 쓰면 쓸수록 얘가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더 편하다, 이런 게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블로그 처음 시작하고 막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급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정리해 봤는데요. 일주일에 5개는 꼭 쓰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일주일에 5개를 갖다가 쓰시도록 노력하고, 목표는 100개가 쌓일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세요. 그냥 뭐 아침에 출근하셔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순위 보시고, 새로 뭐 광고 순위 떨어진 거 새로 올리시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 정리하신 다음에, 그리고 손님 없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블로그 쓰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오후 돼서 손님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TM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안내 가거나, 그냥 그런 비는 시간에 블로그 쓰셔서 100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된다. 두 번째, 고객 콜이 안 와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 부동산에 현장 광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보다는 싸지만 현장 광고 도배를 한다 그래서 콜 오던가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입지 좋은 단지 내 정문 옆에 비싼 돈 주고 부동산 문 연다 그래도 매일 손님들 막 불이 나게 오던가요? 안 와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블로그 50개 썼는데 왜 콜이 안 와? 실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쓴 글은 초보가 쓴 글은 아무도 안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세 번째, 내가 집중하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그리고 우리 분양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 사이트에 관련된 글을 계속 쓰시면 돼요. 누가 뭐라든.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면 돼요. 그러니까 중급부터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 고객이 알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 블로그에 쓰는 게 중급 단계라면, 여러분들은 초급 단계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 고객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시면 된다. 다섯 번째, 매물 소개, 특히 블로그에다가 전월세, 뭐 거실 조망 나오는 7층, 뭐 매매 2억 5천, 전세 2억 5천, 뭐 매매 마피 6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소개 하나 찍어서 매물 소개할 때는 표시 광고 12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개 5개짜리 있잖아요. 해서 17개짜리 그거 반드시 블로그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표시 광고 위반으로 구청 토지과에서 전화 받아 보셨잖아요. 그 누구와 또 신고하는지 다 알죠?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소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다들 그 단지 내 부동산 소장님들 네이버 부동산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장님이 네이버 블로그를 쓴다. 그러면은 주변 소장님들 다 시기와 질투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블로그 계속 보면서 빠진 거 있는지, 특히 표시 광고 빠진 거 있으면은 바로 구청에 신고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매물 광고 할 때는 꼭 표시 광고 챙겨야 된다. 여섯 번째, AI를 잘 활용하면 하루에 1시간이면 블로그 발행 가능해요. 아까 왜 제가 1분이면은 AI가 블로그 만들어 준다는데, 그거 그냥 올리면은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갖다가 뭐 1000자면 1000자, 1500자짜리 하나 만들고, 그리고 AI한테 이 글을 다듬어 달라 그런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거, 이 아파트 뭐 요즘 인기 있는 거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회사 전세에 대해서 블로그 쓰고 싶다. 그러면은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입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 여기 전세로 살면 좋은 점, 세 번째 학군 뭐 인프라, 네 번째 그리고 전세 가격, 계약 조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AI한테 알려주고, 이걸 여기에 대해서 2000자 글을 써달라 그러면 AI 써주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1시간이면은 블로그 글 쓸 수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쓰는데 부동산 관련 손님 전화 안 오니까, 근데 옆에 보면은 쿠팡 뭐 그런 체험단 같은 거 있잖아요. 맛집 체험단, 이런 거 가끔 블로그 쓰다 보면은 전화 와요, 대행사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어설프게 하다가는 여러분들 블로그 막
아까 계급 지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점점 쌓여서 지수 올라가고 있는데 어설프게 체험단 하다가는 여러분들 그동안 쌓아왔던 블로그 점수 다 깎아먹으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리고 8번. 블로그 쓰면서 내가 쓴 블로그 글에 댓글 달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초보인데 댓글 아무도 안 달아요. 근데 댓글 달면은 블로그 블로그 점수 올라가는데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동병상인 십시일반, 우리 블로그 서로 이웃을 갖다가 500명까지는 무조건 저 블로그 이웃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신청해서 하면은 내 블로그 글 올린 다음에 내 이웃들 블로그 글 올린 거 가서 댓글 달아주면은 그 댓글 받은 분들 중에 10%는 내 블로그에 댓글 달아줘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내가 블로그 한 개 올릴 때마다 댓글도 10개,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 20개, 30개가 달리면은 이게 블로그 점수를 갖다가 올리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블로그 하루에 일주일에 5개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 쓰고 나서 서로 이웃 500명까지는 계속 신청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혼자 하시기 힘들다, 그래도 대구에서 부동산 관련 블로그 제대로 배우고 싶은 우리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분양팀 실장님들, 일단 뭐 혼자 하시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랑 함께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명, 30명 모아놓고서 2시간 강의하고 뭐 얼마 받고, 그거 저도 해봤거든요. 전혀 도움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을 때는 이렇구나, 나도 잘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집에 와서 제가 하려니까 그때 뭐라 그랬지, 이거 어떻게 쓰면 되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신청하시면은 저는 1대1 또는 2대1, 최대 3대1, 그러니까 3분, 친한 소장님들 3분 모아 오셔서 그렇게까지는 제가 해드려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뭐 맛집 뭐 이런 거 있잖아,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험단 같은 그런 거 말고 저는 오로지 부동산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그것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부동산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걸 알면 더 좋고 뭐 이런 거 부동산 관련된 것만 저는 알려드릴 거거든요. 4번째, AI 활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AI한테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갖다가 좀 더 줄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면은 나 혼자만으로 1시간 걸려서 블로그 하나 썼다 그러면은 AI 활용하면 같은 시간에 2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 뭐 프롬프트 들어보셨죠?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없으면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 프롬프트도 제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레벨에 맞게 프롬프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뭐 일단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용기 갖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은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저랑 같이 한번 상담하면서 강의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